8월 26일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족연금이 순직하신 군인의 경우에 추서되는, 그러니까 순직 이후에 이 올린 계급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유족연금을 추서한 계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도 시행 이전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 같은 제복공무원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재난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누구를 배출했느냐 못지않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품격과 수준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명예롭게 기억하겠습니다. 국가가 어떤 분들을 명예롭게 기억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제도,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좋은 제도를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제도 끝까지 잘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쟁의 요소도 없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난임 문제 관련해서 공난포가 된 경우에 지원금이 반환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금요일 보건복지부 이기 복지 1차관 주제로 빨리 대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구조입니다. 공난포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돈이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있고 또 일부는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구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지원은 공난포가 나더라도 그 부분을 무효화해서 반환하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그 재정적인 문제로 상당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걸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17개 시도의 담당자들과 금요일 회의를 했던 것인데요. 지자체나 그 지자체는 소속된 정당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모두 같았습니다. 결국 수도권 비롯해서 다수 지자체가 지금 제도 신설을 8개 이 지자체가 신설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9개에 하고 있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가 정부가 지원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으로 이 필요성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빠른 대응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난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시험관하기 시술이 당사자에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난포가 나왔다고 해서 오히려 공난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심적인 타격이고 실망스러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받은 돈을 토해내야 된다? 그거는 좀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당사자가 마음 아플지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저희가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가 다른 만큼 정부가 적정 지원 수준을 지원하는 지침 마련을 힘쓸 것을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재원을 포퓰리즘적으로 인류적으로 살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꼭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돈을 쓰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후자의 방식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격차 해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야당과 건설적 논의에 더 나서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민생 문제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의 코로나 이 확진으로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의 복원, 그리고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의 새로운 전환을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논의의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고 싸우는 상황에서 뭐 대단한 결과물, 한 방에 끝나는 모든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책 출발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합치되는 거나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치를 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과정과 그 차이점,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인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물론 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고위당정에서도 물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라는 것이 사실 완벽하게 그 성과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책의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일례로 지난 설 무렵의 사과 같은 경우에 높은 물가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각종 대책이 정부가 발표했지만 그 노력의 성과물은 지금 무렵에서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복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나오는 물가 요인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인한 채소 가격 상승이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고위당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걸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대부분의 경우에 기후 문제, 기후변화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장기적인 이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과거와 다른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배추, 상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압력을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인 지원하는 등의 대응으로 방어하고 있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기후가 변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아열대 작물의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4,125헥타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아열대 작물의 우리나라 재배 면적은 354헥타르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10배가 넓어진 겁니다. 기후변화가 정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농업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학적 기후 분석을 통해서 재배 환경 예측하고 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물가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접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당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도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근의 어업에 1,500건이 넘는 규제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산기자재 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도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언뜻 보면 남의 일 같고 먼 일 같지만 실제로 이 중동 정세는 금융시장과 유가와 직결되는 문제죠.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국내외 실물과 금융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정세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이 공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용하지만 그렇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